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게 어쩌면 중용 뒷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구절들인데,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앞부분은 저번 시간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어져 가지고 제가 이전 부분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이 부분은 저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죠? 성이라고, 성을 어떤 형태로 이해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말과 행동의 일치가 성입니다. 그죠? 확장시키면 성, 하늘, 천명지위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명령도 말의 일종이고, 그죠? 그 다음 명령 안에 들어있는 성을 실천해 나가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 성자에 들어가는 그 암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지도라고 하는 건 자연의 운행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해가 돌고 달이 돌고 별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 사계절의 순환, 이런 것들은 다 천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천지의 소산물, 천지가 나온 것 중에 인간도 들어가는데, 인간도 자연물처럼 그렇게 주어진 명을,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인간은 좀 다른 존재죠. 자율적인 부분도 있고, 이것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런 부분,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완전히 날 때부터 실현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지자,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고요. 그다음 보통 사람 또는 그 아래의 사람들은 다 성지자에 해당됩니다. 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그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인지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불면이중, 불사이덕, 종용, 중도, 성인약.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요. 성자, 이 자자가 붙어 있지만 앞에 성자, 천지도야 이럴 때는 그냥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테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런 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성한 사람은, 그죠? 날 때부터 다 아는 거고 자연스럽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면이중, 애쓰지 않아도 항상 중의 상태, 적중한다. 그리고 불사이덕, 사는 생각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모색하다의 의미가 훨씬 강하죠. 뭔가를 하려고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떠올리는 거 이런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번역은 그냥 모색하지 않아도 원하는 부분을 획득하고 덕, 그죠? 그 다음 종용중도, 종용은 모양 그대로에 따라도, 상황 그대로에 따라도 중도, 도에 적중한다. 그래서 이 종용이라는 게 우리 쓰는 용어는 조용히입니다. 번잡스럽게 하지 않아도, 막 애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조용히 자연적인 흐름의 상태 그대로 따라가도의 의미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성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자, 천지도야라고 하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아래 부분은 다 성지자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성지자, 택선이 고 집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선, 선은 좋은 것이라는 의미였죠. 올바른 것보다는 좋은 것에서 이제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좋은 거니까 이제 올바른 것이라는 의미 확장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서 고집지, 굳건히 붙잡고 있는 사람. 그렇죠? 택하고 집이라고 하는 게 성지할 수 있는 일종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지가 가능해지고, 성지의 목표는 뭡니까? 성자죠. 결국은 성자와 성지자의 도달점은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성지자잖아요. 그래서 중용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성인들만이 그 영역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도달할 수 있다. 앞에 우리 부부지우 뭐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가능한 영역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택선이 고집지 하는 것, 그 방법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5가지입니다. 망문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요 5개 중에 택선에 해당되는 영역은 뭐냐면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택선에 해당되는 영역은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고집지에 해당되는 영역이 독행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행의 결합이죠. 박학시 두루 배운다, 넓게 배우는 거고요. 신문지는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 신사지 신중하게 뭔가를 찾는 것, 그죠? 그 다음 명변지는 분명하게 변이라고 하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겁니다. 어느 게 옳은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요 영역까지는 지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영역을 넓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안 영역 속에 또는 그 영역과의 관계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질문이 생기거나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질문을 해서 뭔가 확고하게 알게 되었으면 그것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뭐 신사지에 해당되는 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 이후에 그게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명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독행지는 보통 번역할 때 돈독하게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돈독이라는 게 옛날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두텁게의 의미인데, 그죠? 두텁게의 의미보다는 익숙해질 때까지 정도의 의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능숙하게 되도록 행동한다. 능숙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행동으로 옮긴다. 그 정도의 의미를 독행지에 부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를 하면 택선이 고집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그 택선이 고집지가 되면 성지의 단계를 거쳐서 성자의 단계를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단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성의 단계는 사실은 중용입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그 틀 내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행지까지 요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이제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법이 아래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혹시 준비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할까요? 네, 예,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할게요. 하십시오. 예. 예. 유불학, 예. 학치, 예. 불능, 부조야. 예. 배우지 않음이 있어도 예. 이왕 배울 거라면 예. 잘하게 될 수 없다면 멈추지 마라. 예. 멈추지 않는다. 유불문, 문지, 부지, 부조야. 예. 설사 묻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예. 묻게 된다라면 예. 알 때까지 예. 멈추지 마라. 예, 좋습니다. 유불사, 사지, 부덕, 부조야. 예. 생각하지 않음이 있더라도 예. 많이 생각한다라면 예. 생각하게 된다라면 얻을 때까지 예. 멈추지 마라. 예. 유불변, 변지, 불명, 부조야. 예.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음이 있을지라도 예. 이왕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명확하게 될 때까지 예. 멈추지 마라. 예, 유불행 행지 부동 부조야. 예, 해감이 설사 없을지라도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해간다라면 예, 돈독하게 두텁게 예. 할 게 되지 않으면, 멈추지 마라. 예, 좋습니다. 요 5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게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되려면 뭐 계속 꾸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찾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여기 지금 불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 불자는 부정사 중에 동사만을 부정하는 부정사입니다. 철저하게. 요 불자 있잖아요. 이 불자는 동사랑 형용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요 불자가 부정어로 이 불자가 사용된 거는 그 뒤에 글자는 동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뭐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 뒷부분 계속 이어서 할까요? 네. 여기까지는 이어집니다. 대표님. 예, 인인. 일능지, 예, 기백지, 예, 인신능지, 예. 천지. 예, 다른 사람이 하나를 잘할 수 있다면 예, 나는 100가지를 하라. 예, 다른 사람이 10가지를 할 수 있다면 나는 1000가지를 하라. 예, 과능차도이 네, 수무필명, 예, 수유필강. 예, 이 도를 할 수 있다라면 예, 비록 어리석어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고 예, 비록 약해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예, 좋습니다. 1하고 100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번 해서 그렇게 되면, 그죠? 나는 안 되면 100번 한다. 다른 사람이 10번 만에 그게 되면 되는데 나는 그거 안 되면 1000번 한다. 이것도 계속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될 때까지 한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독행지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5가지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 5개를 다 포함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관음차도 할 때 이 과자는 이것도 뭐 허사입니다. 그냥 if입니다. 뭐라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과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표현에는 if죠. 그죠? 과연 뭐라면, 그죠? 그런 뉘앙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뭐라면 이렇게 번역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부조야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뭐 잘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용상의 뭐 괴리나 이런 거 뭐 넘어서는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그 아래 구절부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요. 조목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느낌들을 조금씩 주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합니까? 네. 자, 성명, 위지성, 자, 명성, 위지교, 성즉, 명의, 명즉, 성의. 이 구절은 뒷부분부터 봅시다. 성즉, 명즉, 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이라고는 앞에 나온 글자고 명은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 아는 것, 그죠? 이 정도의 의미니까 성하고 명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지의 영역이고 명이 지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지와 행이 연결되어 있다면 명의 상태가 되는 거에 성의 상태와 같은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부분 자성명이라고 하는 거는
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이 날 때부터 다 알고 생이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으로부터 명한 사람, 명하는 것은 위지성이라고 할 때 이 성자는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성자에 지자가 붙어서 성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성지라고 번역할 때 이 성자는 그것을 타고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로 이 성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그런 성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 그것에서부터 환히 꿰뚫어 보는 그런 것들을 갖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자기한테 실현이 되며 성이라고 하는 게 실현이 된 상태, 명령이 자기에게서 구현이 될 경우에는 그 구현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연스럽게 명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명은 뭡니까? 가림 없이 파악해내는 것. 그죠? 가림 없이 드러내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명의 상태, 명견지라고 할 때 명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앞에 나왔던 박학, 신문, 신사, 그 다음 명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 가다 보면 그 도달점은 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자명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육을 통한 것이죠. 가르침을 통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명성 위지교라고 하는 겁니다. 명어로부터 성에 도달하는 것, 이런 거는 가르침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다. 근데 명과 성의 단계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의 상태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명의 그것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명의 상태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성의 상태와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앞 구절에서 성자와 성지자라고 할 때 그 두 경우가 다 도달점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어로부터 시작하든 성어로부터 시작하든 도달점은 같아지는 겁니다. 이 자성명 위지성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성인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운행 이런 것들도 다 그 단계고, 물리적인 자연 이런 것들도 다 그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뭐 성이라고 하는 게 다시 설명드리면 뭐 천명으로 부여받은 성이 그대로 실현되는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자명성 위지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 성지자인 사람들, 보통은 군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일반인도 노력만 하면 이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보니까, 뭐 중용이, 일반인들도 일종의 중용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 내에서는 중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하려고 하고, 그게 가능해야만 사실 이 사회도 그렇고 세계 자체가 굴러가는 운영되는 일종의 큰 흐름들을 유지를 하니까. 우리 중용의 첫 구절들, 천명지위성, 뭐 수도지위교라고 하는 그 구절들과 이어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용의 이 뒷부분을 그냥 성경이라고 해서 뚝 떼서 다른 어떤 그걸로 보는데, 그거보다는 이 책을 편집한 사람 또는 지은 사람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일반적으로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명이라는 글자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명덕이라고 할 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확 비추어 준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뒤쪽에 명이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명자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뭐 이 성 다루고 있는 부분의 첫 마무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뒷부분 넘어가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가 하는 것들, 성이라고 하는 걸, 요 영역들도 뭐 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22장, 23장 이런 것들을 하나는 하늘의도 천도 영역으로 보고 하나는 성의 그걸로 보고 하나는 성지의 영역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근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성과 성지가 양쪽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22번은 혹시 두 분 다 안 오셨나요? 그럼 22, 23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유천하지성 위능진기성. 이 구절은 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뭐 번역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하는 부분에서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유천하지성, 세상에서 또는 세상 사람들 중에 지성이라고 할 때 지극히 성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극히 성한 게 뭘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성함은 성한 거지 무슨 지극히 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지자를 그냥 영어의 퓨어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 모든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은 일정한 영역에서는 성을 이루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성을 못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100가지의 어떤 행동 중에 하나 정도는 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죠?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영역에서 다 성의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정도가 이 지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순으로 번역할까요? 행동하는 것들이 다 성의 영역에 따르는 사람만이, 그죠? 위능진기성. 기성, 이 기성의 기자는 자기 기자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의 성을 다 실현한다. 그죠? 그렇게 보면 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바꾼 게 진성입니다. 같은 표현이죠. 아까 성이라고 하는 게 하늘로 부여받은 그 본성을 다 실현하는 게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성이라고 성을 다 발휘하는 거니까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위능진기성 할 때 이 위자는 뭐 하다 정도의 동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다 정도, 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지극히 성한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부여받은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다. 그죠? 능진기성, 즉 능진인지성. 이 부분이 좀 잘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여받은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그 부여받은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진은 뭐 할 수 있게 정도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같은 진이지만, 그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내가 나의 본성을 다 실현한다고 하는 그 내 안의 영역이잖아요.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성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한 단계 이렇게 뛰어넘는, 중간에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뭐 조금 이 구절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자면,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본성을 완전히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계속 실현하게 될 거고, 그죠? 그런 그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스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요즘처럼 뭐 개인화되어 있고 이런 그 생각 속에는 이렇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예. 요게 예. 제가 버지니아 울프의 그 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 If you do not tell the truth about yourself, 예. you cannot tell it about other people.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진실을 예. 말할 수 없다면, 예. 진실할 수 없다면, 예.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줄 수 없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저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거나. 그런 의미에서 결국 진기성을 한다라면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의 성을 진 다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결되니까 논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의 대우명제로 이걸 치환을 하면, 진인지성 하면 진기성은 참입니다. 아니요. 여기서 버지니아 울프의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성할 수 없다잖아요. 예, 예. 그게 그 명제를 대우명제로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명제 A가 참인 경우에 대우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럼 그 구절을 대우명제로 바꿔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성하면 나에게 성할 수 있다. 그건 가능하죠. 근데 이 명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성하면 다른 사람에게 성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물론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은 그 이격이 있지 않나.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네, 그런 어떤 심리적 차원에서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동양적인 의미에서 이 진인지성이라고 하는 걸 덕과 연결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죠. 이 명덕의 과정은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유 속에서 자기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자기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강하죠, 성향보다는. 그리고 자기를 완성한다는 게 명덕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 명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죠? 그 영향에 의해서 화라고 표현합니다. 교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구절을 이해를 하는 게 조금은 그래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죠. 진인지성적 능진물지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능진인지성적 물지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게 되면 이 물은 인을 벗어나는 대상들이겠죠. 원래 물은 나 아닌 모든 대상들이지만, 여기서는 뭐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 아닌 존재들, 그렇죠? 그런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에게까지 그 성을 다 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진 물지성적 가이 찬 천지지 화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존재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타고난 그런 것들을 다 발휘하게 해주며,
이게 이런 말이 왜 가능하냐 하면 나무가 있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는 나무는 그냥 그 자라고 이렇게 자라고 뭐 시간이 되면 꽃 피우고 잎 나고 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죽어버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사람이 개입되면 다르죠. 나무는 사람이 잘라와서 집 짓는 데 쓸 수도 있고요. 그죠? 다른 도구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있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면 자연의 그 과정 속에서만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개입된 상황에서의 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 자체도, 물들마저도 인간의 상황 속에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 자체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본성을,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휘하게 해주는 겁니다. 돌들도 마찬가지고, 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구절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히 찬 천지지 화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과 지의, 땅과 하늘의 화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화육, 육은 뭐 길러주는 겁니다. 우리 양육할 때 육자, 그죠? 이 화자가 문제인데요. 화의 원래 의미는 요거 두 개 다 사람입니다. 요거는 서 있는 사람이고 이건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요건 살아 있는 사람이고 이게 죽은 사람입니다. 이 화자는 변화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자 번역할 때 태어나게 하다, 나게 하다라는 의미도 이 화의 의미 속에 들어있고요. 죽게 하다라는 의미도 이 화에 들어 있습니다. 이 생이라고 하는 없던 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변화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어떤 경우에는 죽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화육이라고 이렇게 쓸 때에는 그냥 낳고 길러준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천지지 화육, 천지가 작용하여서 만물을 낳고 만물을 생육시키고 하는 그런 것, 그 작용에 인간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히 천지지 화육, 즉 가히 천지 참의 이렇게 읽기도 하고 삼의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천지의 화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천지삼이라고 하는 건 천지와 함께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천지와 함께 세계의 운영에 참여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저는 3으로 읽고 싶습니다. 천인지 이렇게 셋. 천지의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된다. 의미상으로는 뭐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논리도 뭐 일단 지성하게 되면 지성인 존재는 자기가 부여받은 그 명령을 다 실현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실현되게 만들어준다. 이게 통치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통치자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물지성까지 가는 것도, 그 다음에 천지지 화육, 그 다음에 천지삼 또는 천지참, 이것도 가능해지죠. 저 이 구절을 읽다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장자구절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재밌습니다. 천불산이 만물화, 지부장이 만물육, 제왕 무위 천하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번역하면 뭐 하늘이 낳지 않아도 만물은 생겨나며 땅이 키워주지 않아도 만물은 육성되며 자라며 왕들이
통치를 하지 않아도,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업적을 이룬다. 천하는 어떤 성과를 낸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구절인데, 천지가, 이게 이제 무위 또는 뭐, 천, 불산, 지, 부장, 이 구절을, 이런 직접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은유적인 표현인데, 천과 지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 너머의 범위에 있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이 구절을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왕의, 그러니까 제왕도 그런 인식의 범위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제왕이다. 라는 의미를 이 구절 안에 지금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세 개가 나오는데, 천지에 대한 게 이런 거니까, 왕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세 번째 구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위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어떤 통치 활동을 하지 않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그런 어떤 활동, 이런 활동들로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적극적인 개입이나 뭐 이런 것들로. 천하고 지가 직접 낳는 거 아닌데도 잘 크고 잘 생겨나잖냐. 그 천지의 화육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것, 인간의 인식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다. 그 정도의 의미로 뭐 이 구절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구절이 뭐 이게 뭐 진기성에서 진인지성으로 넘어가는 영역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집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면. 잘 안 받아들여져요. 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고, 그죠? 그 영역을 마치 자기 영역 안처럼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내가 내 성을 다 발휘하면 곧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른 표현대로 이 구절을 읽는다면, 진인지성 하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게 실현시켜 주려면, 진기성, 자기성을 다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분명하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조금은 한 단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금 그 인간관계나 아닌 사회적 관계 내에서는 바로 연결이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할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나요? 예. 좀 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본성을 다하면 다른 사람, 즉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가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 바로 세상이, 그 세상으로 보면 어떤 성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결국은 천하가 바뀌는 걸 바뀌게 되는 거 아니냐. 천하는 천지가 아니고 천하가 바뀌는 거죠. 네. 바뀌는. 천지가 바뀌고 뭐 이렇게 잘 자라나고 이렇게 될 수 있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일종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처럼 그런 식의 관계를 볼 수는 없나요? 그런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가능한가요?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신이 되어야 된다. 이건 가능하죠.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가 하면 바로 평천하가 되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관계에서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냥 필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의미로서 조금 여유 있게.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전의 책들을 보면 언제나 향하고 있는 지점들은 나를 확장시켜서
사회 전체 유지 또는 국가 유지의 측면, 정치의 영역, 우리 소위 말하는 정치의 영역으로 쭉 뻗어나가죠. 그죠? 그건 뭐, 이 사라는 계급의, 그리고 이전의 전통사회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뭐, 틀이니까. 그 부분은 언제나, 뭐, 불교처럼 자기의 완성, 뭐, 이런 것에서 머물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승 같은 경우에는 사회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운영 또는 안정된 전체 의 질서 확보 이런 것들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물지성이 어떤 그 사회 운영 원리, 사회 구조 이런 거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말했듯이 아버지로서 역할 뭐 이런 것도 물이라고 했을 때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제도 또는 뭐 행운, 행복 이런 것도 다 물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확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미는 이해되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되는 거는 저도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자연스럽게 되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고 과정을, 왜 사람들 사고 과정이 이렇다, 이렇게.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지향적으로 언제나 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 가족에게 그것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회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 세상 전체로 확장이 되고, 이게 이제 목표니까, 그죠? 그 틀 안에 있는 걸로 보시면 뭐. 그래서 그 물의 의미 때문에 저는 좀 끊겼거든요. 자꾸 머릿속에 사물이라는, 인간 위에 어떤 사물이라는 객체로서 생각하다 보니까. 예.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인물 이렇게 갈 때, 기인물 이렇게 갈 때는 일단은 기본적인 그건 맞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아니면 사람을 넘어선 다른 존재들, 이것까지 가는 건 맞는데, 이 물이라는 거는 워낙 그 범위가 큰 그거라서, 그죠? 그런 부분까지 확장시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운명 같은 것도 물이라고 하니까요. 그죠? 물입니다. 나중에 가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물 앞에 외자를 쓰고 이 안에는 여기는 내자를 씁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그 관념들이 장자 시기만 가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장자 시기에 생겼다 그러면 뭐 굉장히 그 빠른 시기잖아요. 맹자랑 비슷한 시기니까 장자가. 여기도 조금 읽다 보면 내외라는 표현이 나오죠.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자기고요, 외가 자기 바깥의 영역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2번. 22번 했고, 23번. 기차, 치곡. 이 구절, 기차라고 하는 글자들에도 의미가 조금 두 개 크게 나뉩니다. 하나는, 뭐, 앞에는 지성이죠, 그죠? 22구절에 지성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 그 성지자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기차를 그 다음 단계는 뭐 이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치곡이라고 하는 글자의 번역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곡이라고 하는 글자는 기본적인 의미는 구석입니다.
뭐 이 전체가 있으면 이 전체의 한 모퉁이의 구석이 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곡일 테고 여기도 곡일 테고죠. 요런 영역들, 작은 영역들이 곡입니다. 그 구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체의 작은 부분이라는 이야기겠죠. 치는 뭐 이룬다의 의미니까, 그죠? 그럼 치곡이라고 하는 건 작은 구석을 이룬다. 어떻게? 성으로, 성지. 다른 표현대로 하면 인간이 하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활동 중에 일부분이 성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움직이는 것도 치곡일 테고요. 사람들이 여럿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작은 일부의 사람들이 성의 단계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치곡일 테고 양쪽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곡, 능, 유성, 그 아래 구절들이 참 이게 뭐 글자는 굉장히 뭐 어려운 글자들이 없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능, 유성, 성 즉 형, 형 즉 저, 저 즉 명, 명 즉 동, 동 즉 변, 변 즉 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시켜서 유, 천하지성, 위, 능, 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총결을 짓고 있습니다. 자, 공능, 유성. 그러니까 한 부분이 성할 수 있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전체의 사람 중에 일정한 작은 부분의 사람들이 성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 그 전체 중에 일정한 영역에서 성에 이르게 되면 이 정도로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 성 즉 형. 그렇게 성하게 되면 형태를 갖춘 이 형하고 우리 형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펜이 있으면 요 펜의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게 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부분이 질이죠. 여기서 보면 성적 형이라고 하는 게 형이라는 건 어떤 모양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럼 형에다가 상자 써서 형상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지금 형상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요 두 개의 그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같은 의미로 씁니다. 형이랑 상이랑 같은 의미로 쓰는데 주역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는 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별의 모습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어떤 그 형체를 이루는 어떤 모습 같은 거는 이 형이라고 씁니다. 이 두 개의 구분은 진료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형이라고 쓰고요. 진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라고 씁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 같은 경우는 진료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료가 아닌 그 모양만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상이라는 게 원래 코끼리잖아요. 코끼리가 중국 고대 시기 요순 이전 또는 춘추 시기 이전의 그 시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일정한 영역까지도. 근데 기후변화인지 아니면 코끼리를 너무 혹사시켜서 코끼리를 노동력에 동원을 했으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중국 시기 이 정도 되면 코끼리들 서식지가 아래쪽으로 다 내려가 버려가지고 이 중국 지역에서는 코끼리는 옛날에 있었던 그 모양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코끼리를 만져볼 수 없으니까 진료의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모양만 있는 대상을 이 상이라고 하고요. 진료와 결합되어 있는 모양을 이루는 걸 이 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를 여기 지금 뭐 형이라고 하는 게 뭐가 성하면 형태가 이루어진다 할 때 이 형의 목적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형상을 갖추는 건지, 아니면 뭐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그 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행동하고 명령에 따라서 실현해 나가게 되면 그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결과물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로 보여지긴 한데, 이 형, 저, 명도 마찬가지고, 요런 어떤 것들이 목적어가 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형태를 갖춘다, 저는 드러난다, 형태를 갖추면 그것이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감각기관에 포착이 되니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되면 그게 사람들에게 가림 없이 보여지게 된다. 그게 명이겠죠, 그죠? 가림 없이 보여지게 되면 이 동자는 사람들을 움직인다 또는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자는 명덕의 명자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목적어가 아마 덕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형, 그죠? 저, 명의 목적어가 덕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력들,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그 영향력들이 구체화되고요. 그것들이 확 이렇게 퍼져나간 상태가 명이고요. 그 다음 그 퍼져나간 상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또는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게 동입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감동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변하게 되는 거죠. 변화도 좀 어차피 우리 지금 번역으로는 변도 바뀌는 거고 화도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변화도 요 두 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게 변에 해당되는 거고요. 바뀌는 거. 상이 바뀌는 게 변이고, 형이 바뀌는 게 화라고 하는 변화. 두 개 다 바뀌는 거지만, 살아있던 사람이 죽는 거, 이런 것들을 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르는 상태로 되어서, 화는 뭐 변화시키는 거, 바뀌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교화된다, 교화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거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마지막 부분은 유천하지성 위능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걸 제일 마지막 변적화랑 앞에 유천하지성을 결합해서 총결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한 사람, 이 지성은 뭐겠습니까? 원래 성한 사람도 지성이고, 그죠? 성지에서 성해진 사람도 이제는 지성인 거죠. 같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 구절에 성적 명, 명적 성, 두 개의 명과 성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총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형, 저, 명, 동, 변화는 어느 정도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형, 저, 명은 이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덕으로 보면 어느 정도 행동함으로써 그 행동의 영향력이 구체화되고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일관되게 어느 정도 연결시켜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거, 뭐,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기에서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좀 논란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뭐 해석은 되는데. 예,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죠. 지성지도 가이전지 지극한 성의 길은 그것으로서 앞을 알 수 있다. 예, 국가장흥 필유정상 국가장망 필유유얼. 예, 국가가 장차 흥성해지려면 예, 반드시 그 상서로운 것이 있고 예, 국가가 장차 망하려면 예. 반드시 유망한 것이 일이 있다. 예. 견호 시 시비, 예, 동호 사체. 예, 그 시초점과 거북점에서 드러나고 예. 사지 사체에서 사제 움직인다. 움직인다. 사지를 움직인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움직인다. 사지를 움직인다. 호는 뭐 목적어 바로 연결해도 되고요. 또는 뭐 사지에서 움직인다. 뭐 이렇게 봐도 되긴 한데요. 무당 같은 또는 군주 같은 사람의 몸에 그것들이 드러난다의 의미입니다. 화복장지 선필선지지 불선 필선지지 예. 고지성 여신. 예, 화와 복이 장차 예, 이르려고 하면 좋은 것은 반드시 먼저 알 수 있고 좋지 않은 것은 반드시 또한 알 수 있다. 미리 알 수 있다. 선지. 예. 그러므로 지극히 성한 것은 신묘하다. 예, 막힘없이 꿰뚫어보다. 신이 그런 의미겠죠. 이 구절 근데 이건 뭐 맥락이 지성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그죠? 지성하면 결론을 내리면 지성 여신입니다. 앞에 지성으로 시작해서 여신으로 이어집니다. 신은 사실 명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뭐 여기에서 조금 더 그 명의 그게 강하게 표현된 게 신입니다. 막힘없이 또는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도 받지 않는 존재가 신이고요.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에 막힘없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신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지성지도라고 할 때 요것도 두 가지 번역이 사실은 지성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요. 또는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길에 따르는 존재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들 같은 경우에 중에 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존재들은 사람 말고도 있잖아요. 국가 자체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큰 틀에서는. 근데 이제 그 대부분 뭐 해석들은 지성지도라고 할 때 지성의 도를 걷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전지라고 할 때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뭐 막힘없이 모든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서 이걸 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앞에 일어나기 전도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세상의 변화에 있어서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보여지는 징조나 기미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정도로 보는 걸로. 그러니까 뭐, 먼 세상을 그냥 이렇게 예언하고 미리 알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측하다? 예측도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
재앙이 닥치거나 또는 복이 이렇게 도달하려고 할 때는 그 재앙이 닥치기 시작할 때 어떤 처음 그거 트리거가 되는 부분, 그 부분들을 빨리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통 사람들은 못 하는데 거의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비슷하지만, 그죠? 뭔가에서부터 그 화가, 재앙이 내려오는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구절을 그냥 해석해 주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전조가 되는 거를. 예, 전조의 파악. 그 기라고 하죠. 기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기라고 하는 거는 미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죠? 전조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이제 물 속에 요렇게 있는 산이 얼음 조각이 튀어나올 때